종합가수의 경우 봅시다. 자, 여기 봐주시고, 종합가수는 세 파트에서 문제 나옵니다. 세 파트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 나올 것이 가시랍니다. 포도, 복숭아, 망가있는 게 가시랍니다. 그 차이라는 복숭아밖에 없습니다. 복숭아는 병충해 보상해준다는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이것을 어중간한 형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는 대체예요. 대체에서 사과대추가 됩니다. 사과대추. 그 다음 이제 한 무늬가 나온 것이 어디 무화과 혼자 감귤 원주밀감요. 이런 식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뭐 밤, 대추, 호두 등등등등 등 있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형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끼운다면 호두를 하나 더 끼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두 자체가 가지고 하나 더 끼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류 여기에서는 수학 감소 형태되거든요. 전부 다 수학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나온 것은 수학 감소 보험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수학 감소 보험금에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원래 업무방법서의 변경을 가지고 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피 자가 되고 있고, 가피자 피해율은 평, 수, 미, 평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피해율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량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서 똑같이 됩니다. 착가량 마이너스 감소량 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수학량 구하는 공식이 지금까지는 착가량 마이너스 감소량 합을 했던 것을 가지고 수학량을 산출했습니다. 수학량을 산출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영천 지역하고 군이 저기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숭아하고 자두는 지금 다 끝이 나고 있고, 가중조사가 다 끝이 났고,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영천 지역에 지금 포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포도조사. 감귤조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가 되기 때문에 감귤 만감류 조사 언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10월 달쯤 돼야지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바뀌게 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피해 접수를 했는가 했는가. 즉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는 무조건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면 품목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저가전 품목과 같은 쪽으로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고 착가수 조사하면 품목이 바로 4개, 8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4개, 저가전 품목에서 4개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종합과수에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류, 특히 얘는 원래 여기가 처음 들어갔던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품목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착가수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장에다 기재할 때 무엇을 하게 되면 사고 여부가 접수되었는지 아닌지 그걸 반드시 알아줘야만 됩니다.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알아줘야 되는 거게 되면 중요한 것 자체가 최초 품종 수확량 조사가 언제 하는가 이것까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바로 현장 실무하고 맞물린 형태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가지가 하나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수확량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수확량 그저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착가량 마이너스 감소량 합을 했던 것이 바로 수확량 조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게 되면서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이거거든요. 그때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착가수 조사 전해되고 있고 요걸 가지고 그냥 수학기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사고 접수가 되지 않은 가수입니다. 즉 사고 접수가 안 되지 않으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착가수 조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접수가 안 되었거나 즉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됩니다. 즉 착가수 조사 전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 될까? 이 가수원에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맥스 평면 수학량 하고 착가량하고 마이너스 뭘 하게 될까면 수학 감수량 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수량 합을 한다니까. 자, 나 항상 이 출제되는 자체가 딜til하다 생각해요. 딜til한데 머리에 써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손해평가사 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는 이 문제 내게 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착가량 구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시겠죠? 착가수 곱하기 가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쉬운 문제가 되더라도 어떻게 헷갈린다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일단 형태되기 때문에 평면 수학량 자료에 제시된 데에서 뭐가 돼요? 감수량 합도해주면 된다는 것들 아시겠죠? 그럼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 그 딜til한 것을 지금 알고 있다면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다음은 수학 감소 보장 모험에 가입한 감귤 망감률에 대해서 보상한 손해로 제가 이제 그것도 없어요. 보상한 손해 없이 그래서 착가수 조사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에 물으면 답하시오 되어 있는데 딜til한 형태가 된다면 15절에 되게 되겠죠. 뭐라고 낼 수 있으면 이런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수학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두 번째, 수학량 추가 감소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고 좀 똑똑한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이런 식의 편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으면 뭘 내는가 하면 1번 착가량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가 될까요? 뭐 형태를 아시겠죠? 그 형태가 그냥 5점짜리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피해를 구하시오. 그리고 뭐가 된다? 직업보험금의 합격을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자체 알아줘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을 때 피해 인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수학량을 산출한 방식은 뭐가 된다? 일반적인 사고가 접수될 지금까지 방식은 착가량 마이너스 감수량 합을 했던 것이 사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저까 전에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학량 어떻게 구한다? 맥스 평년 수학량과 착가량 중에서 큰 값에서 뭘 빼게 돼? 감수량 합을 빼는 치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가 받게 된 것이 뭐가 되면 이게 감수량이에요. 감수량.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떤 형태 되는가 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수학기 종기가 돼요. 10월 10일. 포도복숭아 같으면 10월 10일 될 것이고, 감귤 망감류 같으면 그 다음에 2월 말일 형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걸 딱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가 되면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올 때 뭐가 된다? 착가수 조사 시기라는 걸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다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착가수 조사 시기는 3대1입니다. 뭐가 돼요? 포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귤 됩니다. 자, 포복자와 감귤 자체는 착가수 조사 시기가 틀리게 됩니다. 포복자, 복숭아 자도가 되어 있는데 왜? 대표적으로 복숭아 되어서 이야기하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대부분 복숭아는 첨도 복숭아입니다. 신비, 신선, 품목종을 가진 첨도 복숭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첨도는 뭐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황도, 백도 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신선, 신비품목, 그 첨도 복숭아를 가지고는 조생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백도 한개를 가지고 중생종, 만생종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복숭아 밭에서 뭐가 되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다양하게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포복자에서는 조사 시기가 언제가 되냐면 이겁니다. 최초 품종.
자, 한번 봅시다. 얘 조사해줘야 되죠? 뭐 때문에 조사해야 돼? 돈 주려고 조사해야 되잖아, 그죠? 돈 주려고 조사하게 되는데 얘를 가지고 가니까 답답 없어요. 대한수가 어떻게 될까요? 작살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따기 전에 가야지만 뭐가 될까요? 착가량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최초 품종 수확기 전에 합니다. 아, 그럼 한번 봅시다. 수확기 전에 하다 보니까 얘는 가중조사는 언제 하게 될까요? 아, 이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중조사는 뭐가 이때 수확기 때 하는 거예요. 수확기 하기 전에 아시겠죠? 수확기 되었을 때 뭐가 다 크다는 이야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가중조사라는 얘는 수확기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하지 뭐가 될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되는가 하면 얘는 수확기 전에 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면 바로 적가 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얘는 적가 후에. 적가 후에 하는 방식은 뭐가 돼? 이때 돼가지고 아직까지 뭐가 아직 덜 컸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뭐가 떼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같아요, 얘가? 빌란놈이죠? 사과배, 복숭아, 자, 사과배, 단감 덜보만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언제 한다? 적가 후에 뭐라 그래야 돼?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자, 착가수 조사가 나와서 뭐가 될까면 얘는 또 동시에 하거나 뒤에 뭘 하게 돼? 과중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과중 조사 언제 하게 돼요? 얘는 가위가 한참 컸을 때 해줘야 되겠죠? 가장 컸을 때가 언제 될까요? 바로 수확기 때 가장 컸겠죠. 그래서 과중 조사가 아니라 수확기 임박해서 과중 조사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과중 조사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과중 조사. 자, 과중조사가 나오게 되면 나눠진다 했습니다. 뭘로? 포도하고 감귤하고 나뉘어지고 그 다음 복숭아와 자두가 나뉘어진다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뉘어지게 돼? 아, 얘는 품종당은 최소 몇 개 해줘야 된다? 20개를 해줘야 됩니다. 품종당은 최소 20개가 됩니다. 자, 아까 복숭아 밭에 보면 복숭아는 보게 되면 품종 자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복숭아 밭에 잘못 들어가면 조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면 그 조사하고 할 때 가장 조지는 것이 한 20품종 가지고 있는 가수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 질끈 감고 품종 쏠게 됩니다. 한숨 어떻게 돼? 작살나요? 누가 작살나요? 가슴조사하면서 20품종이죠? 한 개다 몇 개 따야 돼? 한 나무에다 20개 따야 되죠? 총 몇 개 따야 돼? 400개 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수원이 성질을 내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어쨌든 간에 뭐가 돼? 품종당 최소 20개 됩니다. 아시겠죠? 나눠지면 어떻게 나뉘어져? 얘는 가수원당 몇 개? 30개. 얘는 가수원당 몇 개? 60개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얘와 얘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품종당 최소 20개. 가수원당 얘는 몇 개? 30개. 얘는 몇 개? 60개. 최소 30개입니다. 30개 갖는 건 뭐가 돼요? 두 품종 되는데 15개, 15개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이거 하면 안 되죠. 두 개 충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두 품종에 한 품종당 20개씩 하니까 뭐가 돼요? 40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다가 5개 냈던지 눈 질것 가고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이 20품종이 아까 몇 개 걷어야 돼요? 400개, 이걸 가지고 60개 어떻게 나눠요? 30개 나누고 말도 안 되죠. 요것들 그래서 요거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조사. 자, 그러면 가중조사다 보니까 이제 뭐도 가져야 된다 하게 되면은 가중조사에 대한 문제는 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와요? 밤이 나옵니다. 가중조사는 밤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돼요? 참다래가 가중조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참다래. 자, 밤은 얘를 뭐 가지고 하면 길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30mm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30mm 이하가 있고 30mm 초과가 됩니다. 30mm 초과된 것은 뭐예요? 알밤은 괜찮아. 튼실한 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꿀밤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무게를 다 하는 순간 요거는 뭐예요? 그래서 30mm 이하는 몇 도 합니다? 80도만 가중을 인정해 주죠. 그죠? 자, 참다래가 됩니다. 참다랑 무게 가지고 합니다. 무게 얼마? 50g입니다. 50g. 자, 50이라는 숫자 나오죠? 어디에서 나왔어? 50. 50 기억나는 숫자 있습니까? 50 없습니까? 원래 시험 나올 건데 50% 그게 한 번에 50%가 있고 55에서 손에 정규교육 할때 50% 있었죠? 또 50% 나와요. 50g 나오고 3달에 또 50
내년에 다시 오세요. 얼마? 50 평방제곱입니다. 뭐야 이거? 나무가 흑암 받을 때 안주 먹을 때 뭐야 먹어야 돼? 소, 돼지, 닭, 고기 안주 생기죠. 그럼 소주 먹어야 되잖아.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만원 흑암 받을 때 50cc 이상 먹으면 흑암 받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축사는 흑암 대상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50ml. 그래서 50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50ml에 50ml가 뭐 도수로 생각한다. 50 평방제곱미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점입니다. 아시겠죠? 1점. 자, 3단에 50g 이하가 있고 초과가 있습니다. 그죠? 초과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큰 놈 좋죠? 뭐든지 그래요. 수박도 큰 놈 맛있잖아. 근데 요즘 애플 수박 적은 것도 있지만 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큰 놈이 맛있죠? 적은 놈 맛없으면 뭐 해요? 어디 씹어먹으라고 새꼬시 해주잖아. 그죠? 끝까지 같이 먹어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해는 뭐가 돼? 무조건 큰 놈이죠? 그러니까 해주면 최고 맛있는 거예요. 고래해하고 참치해잖아. 엄청 크잖아. 근데 먹을 거 많죠? 자, 그래서 50g 초가 이하 됩니다. 50g 이하 되었을 때 거기다 곱하기 70% 맞죠? 자, 70%또 나온 거 있죠? 70%. 원래 또 시험 나온다 했잖아, 이거. 70% 뭐가 있어요? 3단에 70%죠? 그죠? 분질미. 또, 부추, 그죠? 남자 부추. 그때 70% 보상해 주잖아요. 또 70% 있죠? 똥꼬 아프다 했잖아. 누가? 산란계 551. 달 박을 때 며칠 오는데 550일 오는다 했잖아요. 550일 동안 산란계는 계속 못 넣죠? 똥꼬 아프죠? 70%만 더 넣는다 했잖아. 아시겠죠? 70%.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그것들 여기서 자 약간 벗어갔는데 가중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가중조사 이렇게 된다는 것.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되면 감수량이 됩니다. 감수량.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빗나갔는데 이걸 지웁니다. 안 적었다. 며칠 뒤에 유튜브로 갈 거니까 그때 하시고 구독, 좋아요. 그죠? 남들까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될까? 수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과일 피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돼? 이때부터 감수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수가 되는 경우가 즉 뭐가 될까? 못 쓰는 과일에 땡기는 거 아시겠죠? 그럼 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착각, 피해, 감수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낙과 피해, 감수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무 피해, 감수량이 있는데 원래는 특히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나무 피해, 감수량입니다. 나무 피해, 감수량. 작년에 이거 듣고 하시던 분들이 재수, 삼수 하신 분들 하던 나고 유튜브 듣다 보니까 또는 인강 듣다 보니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독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내년에 다시 시험 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나무 피해 감수량 나오게 되면 여기서 틀리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된다? 특히 나무 피해 감수량을 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바뀌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바로 포복자 감귤 망감류에서 바뀌는 것이 얘가 등장했고요. 얘가 등장했고 얘가 등장하면서 바뀌는 첫째 바뀌는 것이 뭐가 있다? 사고가 접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학량을 구하는 공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접수된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량은 착각량 마이너스 감수량 합이 되고 있고 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수원은 뭐가 된다? 맥스, 평균 수학량과 착각량 비해서 큰 값에서 뭘 빼게 돼? 감수량 합을 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뀌게 된 것이 뭐가 되면 바로 감수량을 산정해 줘야 되는데 이 감수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원래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는가 하게 되면 바로 얘들이 바뀌었고 복숭아에서 병충해 감수량을 구하는 상식 자체가 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량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착각피해 감수량은 착각수 곱하기 착각피해율
맥스 A. 이전 사고에 따른 차가 피해를 있을 경우에는 맥스 A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뭐가 되면 과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고 된다면 뭐가 될까요? 맥스 A는 제로가 될 것이고 최초 사고 아니게 되는가요? 최초 사고 중 이전 사고 중에서 뭐가 된다? 차가 피해를 있는 경우에는 맥스 A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낙가 피해 감수량은 똑같습니다. 낙가수 곱하기 낙가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과중이 됩니다. 자, 문제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 묶어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태풍 되게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떨어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고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최초 사고 돼요. 최초 사고 되면 얘는 맥스 A는 제로가 되는데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뭐가 돼? 나무 피해를 가지고 낼 수 있습니다. 자, 나무 피해 감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사주수 곱하기 그냥 과실수가 됩니다. 이게 달리는 과실수가 될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목표의 나무에 몇 개 달리니 아니면은 뭐가 되면 요 조건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내줄 수가 있는데 나무에 달리는 것이 손해보는 거예요. 나무가 좁다 보니까. 그러면 조건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목표의 나무 착가수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목표에 나와 아무 피해가 없을 때 이게 몇 개에 달렸다. 요거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또는 뭐가 될까요?平均착가수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착가수하고 얘 있는 낙가수가 나옵니다. 떨어지면 그 밑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흘러갈 수 있잖아. 딴 게 흘러올 수 있잖아. 그거 가지 맙시다. 그건 영감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우리는 시험 칠 때 뭐가 된다? 그 나무 밑을 가지고 수간이라고 이야기 됩니다. 나무가 모자를 쓰고 있다. 엿을 가지고 수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붙은 간, 그래서 나무 삭간. 요 밑에는 가지고 수간이라거든. 그 요 밑에 떨어져 있는 낙가수 누구 거? 얘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착가수하고 있고 이게 떨리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낙가수하고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 착가수 더하기 낙가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곱하기 뭐가 돼? 과중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곱하기 1-맥스 즉 우리가 저가 전에서는 1-맥스를 하거든요. 나무 피해 났을 때. 그런데 이건 뭐가 돼요? 이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 얘가 좀 부자잖아. 얘는 시선하고 부자죠? 나무주가 소연하는 이 새끼야. 왜 달리는까지 이 새끼야 빼라? 반발할 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너무 심하다 돼 있죠? 그래서 나무 피해만큼 뭐가 된다? 얘는 맥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 낸다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고와 이 사고를 따로낸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된다? 맥스가 제로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착각 비율 여기 적용할 때도 지금까지 혼자 공부하시면 뭐가 될까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아주 기본적인 1-맥스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나옵니다. 15점짜리인데 그 끝내 그 이해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자 원래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률, 만감률을 가지고 뭐가 된다? 수학감소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때는 조건 뭐가 된다? 저까지는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 아시겠죠? 되지 않았다. 그 다음 뭐가 된다? 되지 않았을 때 수학량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그 다음 뭐가 된다? 수학량을 산출했으면 감수량을 찾아줘야 되죠. 감수량을 하는 공식은 뭐가 된다? 착가 피해 감수량은 착가수 곱하기 뭐가 된다? 착가 비율 마이너스 맥스 A가 되고 있고 낙가 피해 감수량은 낙가수 곱하기 낙가 비율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가정의 형태가 되는데 나무 피해만큼 어떻게 된다? 맥스 A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고 구분해 줘야 되는가요? 나무 피해 나오게 되면 시험 나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돼? 저가전하고 감귤 얘들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올 만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일단 문제 풀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이제 사가 대출에서 나오네요. 뒤에 가서 알겠지만 얘는 나오게 되면 뭘 나오게 되는가 하게 되면 1과목에서 얘는 경연 수학량을 산출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경연 수학량 산출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나오게 되면 어디가 나오게 되면요.
어디는 어떻게 나오면 평년 수확량 산출과 보험 가입금액 그리고 보험료 관계 이렇게 시험을 나오게 될 겁니다. 어디가 나오게 되면은 평년 수확량 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가 된다? 가입금액 구하고 그리고 보험료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복분자는 의미를 따지면 얘는 갈루스키 문제가 나올 겁니다. 1제곱미터, 1평방제곱미터 강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요거가 나오게 되겠고, 자 이제 무화과가 나오게 되면 무화과는 뭐가 나올 수 있다? 수확기 잔존 비율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확기 잔존 비율과 함께 수확 감소 보험금과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나오는 뭐가 되면 바로 감귤 됩니다. 감귤, 온주밀 감귤. 그래서 감귤은 두 가지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평년 수확량과 수확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에서 조각 감소 품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습니까? 자, 지웁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나오시 평년 수확량고가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페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합가수. 첫 번째 평년 수확량 형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년 수확량 대한 나오죠, 포도, 복숭아, 자두, 그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내용들 이번 주 한번 읽어봐시고 그냥 답을 체크해 주세요. 이제 계산 문제 받아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25쪽에 있는 거 있죠, 그죠? 이것들 금방 다 대부분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이거는 좀 암기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제한에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주시고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넘어가가지고 이제 어디를 하게 되면요. 몇 쪽을 표시하게 되면은 우리 28쪽 돼 있죠. 수학 감소 보험금, 수학 감소 추가 보험금, 나무 손해 보험금 하는 부분 있죠, 그죠? 이 과목. 자, 이제 보겠습니다. 얘는 똑같습니다. 먼저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가 되는데, 그죠? 얘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만 바꿔야 돼요? 일단은 복숭아는 따로 되어 있지만 좀 이따 하겠지만 얘는 품목만 바꾸면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품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거 아까 우리 가중하고 착가수조 서식이 다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더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 이거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얘 가지고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감귤, 망감류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적 주제가 얘가 되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왔던 형태를 가지고 얘가 그만해 드릴게요. 얘는 시험 나올 때 뭐가 나올 수 있는 말이냐면 바로 보험기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기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얘들 나가는 보험금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보험금 종류가 수학 감소 보험금이 있습니다. 수학 감소 보험금. 수학 감소 보험은 엄청 많이 이야기했던 피자가 되고 있고 피해는 평수 미평의 형태가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수학 감소 추가 보험금이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감귤류가 됩니다. 자두는 제외 됩니다. 포도, 복숭아, 감귤류 세 품목 돼가지고 수학 감소 보장이 됩니다. 복, 감이 됩니다.
자, 얘는 보험 어떻게 나옵니까?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가 됩니다. 자, 그럼 얘 피해율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얘를 가지고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근데 얘들 공통점은 특약이 없는 놈들입니다. 전부 다 주계약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보게 되면 나무 손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얘도 가피자가 됩니다. 가피자. 그래서 이 품목 중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것은 포도, 복숭아, 감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주계약이 됩니다. 얘는 주계약. 보험금이 얘는 기본적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특약이 됩니다. 가입을 하고 있으면 가입하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보상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계약사항에서 특약사항으로 얘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뭐가 될까? 직업보험금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골때리는 문제 나오게 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계약사항과 조사 내역을 참조하여 이 농가, 이 가수는 지급 가능한 보험금을 계산하셔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특약이 어떻게 가입이냐 따라가지고 뭐가 돼요?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해가지고 합산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직업보험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되는 것들.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은 뭐가 될까 하면 딴 놈보다는 바로 감귤입니다. 감귤. 망감류가 되거든요. 자, 감귤 망감류 보게 되면 보험계약 기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월 말일 됩니다. 2월 말일 형태가 됩니다. 보험계약 최초 시기 작년까지는 감귤은 시기가 발악이었습니다. 새 눈이 나기 시작하면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되었었는데 이제는 시기 자체가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언제까지?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디에서 재배를 하는가 하면 얘는 시설 재배를 합니다. 시설 재배. 자, 그러면 망감류 가지고 시험이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된다? 얘는 시설 재배해야지만이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되었어? 성격 좋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노지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인수를 할 수 없다. 지가 가순해가지고 농가 체험을 하다 어떻게 하든 간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절대로 NC 송부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설 재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뭐가 된다? 바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종합이험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종합이험 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했는 것 중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된다? 그런데 여기 구분 한번 해요. 얘는 언제까지? 12월 20일까지 그리고 12월 21일까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데 이 기간 동안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20일과 21일 기준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시설재배예요. 시설재배하다 보면 뭐가 될까요? 따뜻한 곳에서 키우는 아주 귀한 품종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귀한 품종되다 보니까 종합이면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동해가 있고 상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합쳐서 말한다? 동, 상, 해라고 하죠? 동은 뭐가 될까? 언다는 거예요. 상도 언다는데 동은 뭐 때문에요? 기온이 하강에서 어는 것이고 상해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어는 것을 가지고 상해라고 이야기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종합이험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하고 가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하고 종합이험이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12월 21일 형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이 우리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좀 절약하면 안 될까? 아직까지 보험료가 미포 할인된다는 것은 안 정해져 있고 그냥 업무보안부서에서는 요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돼가지고 나는 특약으로 가입할게요. 뭐하고 우리 집은요 네가 알다시피 시설 빵빵해요. 남들은 비닐하우스죠. 우리 집은 유리온실이야. 알겠죠? 절대 여기서 서리 안 내려. 서리가 뭐 이만하게 돼가지고 유리 껴보자더니 절대 안 그래.
기온 하강 웃기지가 더럽어. 이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동상의 부보장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상의 부보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문제, 갈로스키 문제가 됩니다. 동상을 기존 설명해 줘야 되겠죠. 언제 된다? 12월 20일 이전이 됩니다. 자, 12월 20일 이전은 뭐가 된다? 설이. 그 다음 기온 하강이 됩니다. 하강으로 그냥 여러 서술을 내가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나와서 이렇게 하면 감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농작물 뻗어서 피해가 나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동무상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20일 이후에서 이제까지 2월 말일까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합시다. 제주도죠? 설입니다. 제주도 간다고 안다. 영하 3도씨 6시간 감점입니다. 반드시 뭐가 돼요? 설이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 동상해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될까? 상해는 설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설이가 되는 설이. 그리고 기온 하강입니다. 기온 하강. 그런데 이 기온 하강은 굳이 이렇게 안 적어도 되지 싶은데, 그래도 업무방송에서 나오면 뭐 기온 하강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뭐라고? 영하 3도씨 이하 6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작물이 뻗어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말한다? 동상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주도 이외지요. 그래서 남해한테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이의제기하라고 하시겠죠? 제주도 이의제기 그만 어디니? 일본이니? 남해안이니? 이러시고 그러죠? 알았어. 남해 하면 안 됩니다. 왜? 처음 가가지고 이거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이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가 된다? 똑같은데 0도씨 이하에 뭐가 된다? 48시간 가능가? 이것들 그래서 보험기간과 특히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뭐가 나온다? 동상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것들 그래서 뭐부터 하는 거게 되면 또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망감류 돼 있는 문제 있죠? 그걸 찾아가지고 망감류부터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감류 문제가 몇 쪽이 됩니까? 우리 36쪽에 보게 되면은 망감류 되어 있죠? 망감류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36쪽하고 39쪽에 망감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죠? 자, 이제 망감류 가지고 한번 볼게요. 망감류. 자, 한번 봅시다. 농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와 착가수 조사 전 사고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 망감류 관한 문제. 자, 한번 볼게요.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광교육 망감류의 계약상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아래의 문항을 다루시오. 양은 킬로그램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단어를 내주고 피해 위험 프로테지 단위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단어를 내라. 반드시 이 조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고 단서 조항 나오게 되면 단서 조항에다가 줄을 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 경상남도 남해 소재 가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뭐가 돼요? 얘는 동상의 피해가 뭐가 된다? 서리와 기온 하강 되는데 기온 하강이 얼마 된다? 0도씨 이하에서 몇 시간 지속? 48시간 지속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지요? 자, 보험가액 금액 3천만원, 실제 결과주수 300주, 평년 수확량 6,000kg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봅시다. 자, 실제 결과주수가 나와 있고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 뭐부터 구해줘야 됩니까? 얘는 한 주당 20kg가 달리는 나무거나 즉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먼저 구해주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한 주당 20kg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자기 부담 비율 얼마 나와 있어요? 20% 나와 있죠. 자, 특약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되어 있고 나무 손해보장 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 가입이 된 형태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나무 한 주당 가격은 얼마 나와 있다? 8만원 나와 있죠.
자, 이제 조사 내용 볼게요. 참가수 및 가중조사 나와 있고, 그 다음 수학기 시유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가 되면 참가수 조사 전 사고가 없거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피해 사실 인정되지 않죠. 자, 편법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가수 조사 및 가중조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뭐가 돼요? 수학량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보면 맥스, 평균 수학량과 착가량 중에서 큰 값에서 뭐가 돼요? 감수의 값을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만약에 편법을 쓰게 된다면 뭐가 돼요? 굳이 이거 착가수 가중 구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 그 정도 이제 편법을 쓴다고 해서 아는 순간 뭐가 될까요? 아, 문제에서 착가량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편법보다는 일단은 정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조사, 착가수 및 가중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 보니까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착가수 조사 전 사고 접수가 없는 가수한 되어 있죠. 출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수원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학량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착가수 조사 전에 사고 접수가 없는 경우다. 이럴 때 수학량 어떻게 구한다 되겠습니까? 맥스 평균 수학량과 착가량 중에서 큰 값에서 뭘 하게 된다? 감수량 합을 하는 것이 수학량 공식 나와 있죠. 자, 그려봅시다. 이제 문제풀이 한번 봅시다.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평균 수학량 우리가 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제시될 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뭘 구해줘야 돼요? 착가량을 구해줘야 돼요. 그죠? 그럼 착가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착가량을 구하는 형태. 첫 번째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조사, 대상, 주수를 찾아줘야 되죠. 자, 나무 피해 조사 한번 볼게요. 고사 주수가 20주고 미보상 주수가 10주 되어 있죠. 그럼 조사 대상 주수 얼마 됩니까? 300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20 마이너스 12 270주가 되어 있죠. 그죠? 자, 270주 되어 있습니다. 자, 착가수 조사했는데 두 번째 나오신 거 있어요. 표본주 착가수 합계액이 나와 있죠. 아, 그럼 뭘 더 보여줘야 돼요? 아,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순서는 표본주도 구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270주가 조사 대상 주수죠. 그럼 표본주 몇 주 됩니까? 2 더하기 얼마이지만 7회지만 되죠? 그래서 표본주 뭐가 돼요? 9주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어? 표본주의 착가수 합계가 얼마 나와 있어? 360주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순서 한번 봅시다. 착가수 합이 나와 있고, 이거 표본주에서 주당 착가수를 찾아줘야 되죠? 그럼 얼마 돼요? 360에 뭐 구하면 40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식되지만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떻게 된다? 뭐야? 수학량을 구할 때 뭐가 돼? 이걸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 일단 이걸 구했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착가량을 구하면 되잖아.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몇 개 달렸대요? 40개가 한 주당 달리다 돼 있죠. 조사 대상 주수 얼마 나와요? 270 이렇게 되죠. 자, 이제 가중이 얼마 나왔습니까? 0.35 나와 있죠. 곱하기 얼마 돼요? 0.35 하게 되면은 조사 대상 주수에서 달려 있는 과일 양이 되게 되겠죠. 더하기 뭐 해줘야 됩니까? 일단 보니까 미보상 주수 나와 있죠. 누가 죽였어? 계약자가 죽였죠.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여기에는 감귤이 달려있는 걸 가정해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10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됩니까? 한 주당 착가량이 얼마? 20kg죠. 이거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얼마 나오게 됩니까? 3,980kg가
바로 뭐가 돼? 착가량이 됩니다. 아시겠죠? 뭐들. 뭐 지금 착가량 이거 3,980 나온다며? 저기 3,980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문제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 착가량은 뭐 이렇게까지 나와요. 아시겠죠? 편법 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보니까 착가수 조사 전에 사고 접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학용 할 때 이 수치는 필요 있는 수치에 필요 없는 수치, 필요 없는 수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가 돼요? 착가량은 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가 돼? 1번 착가량 얼마? 3,980 되는데 착가량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대부분 틀립니다. 왜 틀리게 된가 하면요. 습성이 뭐가 돼? 착가량 마이너스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문제 나오면 반드시 위에다가 문제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서 별표 쳐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이 안 틀려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 간성이에요. 간성. 문제 풀다 보면 그대로 적용해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기쁘게 풀고 나와요. 사고 접수가 안 됐는데 뭐가 돼? 수학량을 이거 빼기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반드시 이번 4개 품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가 된다? 사고가 있는 가수원이었든지 없는 가수원인지 뭐가 돼?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사고 없는 가수원 뭐가 돼? 또 약간 머리에서가 또 간다고 또 이상한 걸 쓸 수 있어요. 얘보다 얘가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